공개는 했는데 왜 기억이 안 나십니까? 이제는 기록하십시오. 주식 챔피언에서 만든 국내 최초 주식 매매 다이어리, 구입은 영상 속 QR코드나 더보기란을 참고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3월 24일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청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제 영상 왼쪽에 QR코드가 같이 나갈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주식 매매 다이어리 아직도 절찬리에 판매 중에 있으니까요. 카메라 어플 키셔가지고 QR코드에 이렇게 갖다 대시면 구매 사이트로 자동으로 연결되니까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일단은 오늘 반등은 예측이 됐었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타코 발언을 보여준 다음에 야간 선물이 6%가량 올랐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오늘 시작도 전체적으로 꽤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올랐다가 살짝 또 밀렸다가 다시 좀 반등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반등이 그렇게 쉽지 않았다라는 건 아마도 외국인들이 오늘은 매수 타이밍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현물에서는 그래도 1조 5천억가량 매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이 생각보다는 강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매도만 계속 주구장창 하는 거냐, 우리나라 증시에 문제가 있어서냐 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계속 이제 1,500원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뭐 물론 지금 한 1,490원, 1,495원 정도 하지만 환율이 급등하면 외국인들은 매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환해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환율이 만약에 1,400원대로 안정화가 되면, 전쟁이 조금 조기종식이 되고 환율이 안정화가 되면 그때 또 우리 증시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3월 말까지는 약간은 박스권 장세, 그러니까 좀 쉬어가는 장세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번 주는 슈퍼 주총 위크라고 하죠. 대부분의 기업들이 주주총회를 여는데 이번 주총은 조금은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현금 배당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뭐 거기에 반대해서 국민연금이 보통은 2대 주주, 3대 주주니까 반대표를 던질 것이다. 하이닉스 너네 자사주 소각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주주의 목소리도 좀 높여가면서 굉장히 건강한 주주총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례로 보면 물론 100% 오늘 알테오젠이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니겠지만, 알테오젠이 사실은 오늘 별다른 이슈가 없는데 시장 가는 것보다 한 6%, 7% 올라갔거든요. 그거는 아마도 알테오젠의 그 2대 주주라고 그 좀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알테오젠의 임원 중에 한 분에 대해서 불만을 좀 표기를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건설적으로 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코스피, 특히나 코스피가 좀 많이 건강해지고 있구나. 예전에는 이제 주주총회라고 하면 막 문도 막아놓고 자기네들끼리만 얘기하고 막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정말로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지금은 아무리 개인 투자자더라도 내가 단 한 주라도 있더라도 정말 주주총회장에서 내 목소리를 좀 낼 수 있는 굉장히 부드럽고 좋은 분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일단 하이닉스의 주주총회가 열리는데 어떻게 될지 조금은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방금 얘기한 게 이거예요.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중대 발표가 한 8시, 우리나라 시간 8시 반 정도에 딱 이 트위터를 날렸거든요. 근데 그때가 미국 시장 열리기 2시간 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3주 전부터 그 얘기를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이 미국, 이스라엘, 이란 간의 분쟁은 여러분들 금요일장에 조심해야 된다. 금요일장에 웬만하면 매도를 해야 된다. 왜? 토요일, 일요일 본인들 주식시장 쉴 때 좀 센 펀치를 날리거든요. 그럼 지금 3주 내내 똑같은 행태를 벌여왔어요.
거기다가 어저께 확실했죠. 뭐 48시간이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오늘 오전 9시쯤이었는데 그러면 본인들 주식시장이 박살 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개장 전 2시간 전에 이런 트위터를 날리고 중대 발표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제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에이 트럼프 진짜 왜 이래? 이게 아니라 뭐 트럼프란 사람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제가 보고 싶은 건 트럼프도 본인의 그러니까 미국 국토의 주식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맞고요.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 다음에 10년물 국채금리가 4.3%가 넘어가면 트럼프는 움직인다. 라는 게 이번에도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시장이 어저께 빠진 거의 절반도 회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복이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 이 전쟁을 끝내고 싶어하는 거는 어제 여실히 보여줬다. 그래서 계속해서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제가 전쟁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보통 전쟁을 한쪽에서 빨리 끝내고 싶어하면 어떻게든 물밑첨상을 들어가서 출구 전략을 모색을 할 겁니다. 예, 실제로 미국만 빠진 다음에 호르무즈 해협만 열린다면 이스라엘과 이란이 싸우든 말든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한테는 그렇게 큰 피해는 없어요. 근데 당장 미국의 출구 전략을 빠르게 좀 내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지금 미국 나스닥 선물 지수도 또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트럼프는 꽤 골머리가 아플 것이다.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요거는 좀 긍정적인 뉴스를 말씀드렸던 거고 요 세 번째는 살짝은 조금은 좀 찝찝한 뉴스긴 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거를 어떻게 시장을 조금 버텨나갈까 요게 좀 고민이 좀 됩니다. 왜냐면 일단은 전쟁이 장기화가 되니까 유가가 올라가고 유가가 올라가면 지금 뭐 우리나라 LG화학이 됐던 뭐 이런 뭐 비닐봉투도 못 만든다, 뭐 옷감도 못 만든다, 나프타가 없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 결국에는 물가가 올라가거든요. 예, 특히나 미국은 유가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는 어떻게 할까요? 예,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겠죠. 예, 실제로 호주는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분위기가 갑자기 짙어지고 현재 미국 페드워처에도 금리 인상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15%, 20%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번에 이제 우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님이 다음 달 20일까지 하지만 물론 이번에 금리 결정은 이창용 총재님이 하시지만 그 다음 총재님이 지금 뭐 청문회 통과하고 나면 그분은 굉장히 실용적인 매파기 때문에 아마 현재 이렇게 올라간 환율 때문에라도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제가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조금 예민하고 되게 좀 심각하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금리 인상을 하면 일단 단기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분위기만 내비쳐도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에는 악재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상황에서는 더 악재예요. 왜? 모든 사람들이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금리 인상을 얘기하면 시장은 조금 더 충격이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라도 빠르게 전쟁이 좀 종료가 돼서 LNG 가스가 됐던 석유가 됐던 빠르게 좀 돌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조금 답답합니다. 보통은 제가 증시의 고점으로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이 금리 인상 시즌이거든요.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 대부분의 증시가 고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창 우리가 기분 좋게 달리고 있는 중에 죄송하지만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좀 예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네, 이건 저의 소신 발언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참고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에 기업들이 역시나 감사보고서 제출 시즌에는 역시나 사고치는 사고뭉치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원래 엔캠이라는 종목을 뭐 바닥에서는 좀 올라오겠지. 거기다가 2차전지 소재 쪽에 대해서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중국에다가 납품을 잘하는 게 바로 엔캠이라는 종목인데 한 종목만 찝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감사 보고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제출 지연이 일어나거나 미제출을 하거나 이런 기업들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근데 우리 투자자들은 이게 이렇게 될지는 정말 예상을 못 하거든요. 예, 이거는 정말 이게 바로 주식이 어려운 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맞추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기업 자체가 갑자기 비리가 일어나가지고 감사 보고서 자체를 제출을 못한다라는 건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도 엔캠이라는 종목이 좀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감사 보고서 제출 시즌 때마다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그래도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안에 들어가 있는 중에서도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을 많이 해야 된다. 그렇다고 엔캠이 시가총액이 또 작은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참 어떻게 설명드리기가 참 어렵다. 그렇지만 참 이거 주주들로서는 참 머리가 아프시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엔캠이란 종목 자체를 종목 상담도 좀 많이 했지만 이게 이렇게 꼬여버리면 참 대응하시기 어렵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다른 종목들도 지금 감사 보고서 제출을 아직 안 한 기업들이 좀 있으니까 조금은 예민하게 쳐다보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강세업종과 약세업종입니다. 오늘 강세업종 중에서 좀 특별한 건 광통신. 저는 통신 장비에 대해서는 좀 안 좋게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왜? 실적이 좋지 않고, 통신 장비에 대해서 우리가 수주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전 아니다. 근데 광통신은 보셔야 된다. 예, 광통신은 미래 기술이다. 특히나 우리나라 광통신은 기술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광통신 좀 움직임 좋았는데 저는 이거 눌려줄 때마다 여러분들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가 오늘 전체적으로 좋았습니다. 그 중에서 LG엔솔 좋았고 삼성 SDI, LNF 셋 다 좋았어요.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종목이 이 세 종목인데 LNF야 이제 SDI야 이제 양극재 납품 공급 계약 나오면서 좋았고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 중국의 ESS를 통제하겠다. 그 얘기는 사실 옛날부터 나왔는데 결국에 이런 뉴스가 다시 한번 올라오면 LG엔솔은 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갔다. 보시면 되고 우주항공 많이 쉬었었죠. 우주항공은 좀 보자. 약세업종이 있을 때마다 우주항공 여러분 좋습니다. 스페이스X 상장되는 6월달까지 계속해서 보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시장 반등보다 우주항공이 정말로 강했다. 꼭 포트에는 담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세업종은 볼게요. 대형 건설주들이 오늘 우후죽순으로 떨어졌는데 같이 떨어진 건 원전이 같이 떨어졌죠. 근데 더 많이 떨어진 건 건설주들이 떨어졌습니다. 왜?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대형 건설주, 그러니까 건설주에 대해서는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가는데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건설주들이 원전의 EPC 때문에 올라갔는데 원전의 EPC라는 건 아직도 수주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팩트가 없는데 올라갔다. 기대감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은 눌려주는 게 맞고 원전은 그간에 이제 전쟁 막 격화될 때 대체에너지 얘기가 나오니까 원전은 조금 오늘 쉬어가는데 저는 오늘 기회라고 보여지고 오늘 태양광보다 풍력이 좀 빠지는 건 아마 이제 지방에 그 풍력 블레이드, 풍력 그 발전기라고 하죠. 그거가 화재가 나서 그 산불로 이어졌다라는 악재가 나오면서 풍력 에너지가 오늘은 태양광보다 조금 안 좋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시장 반등이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외국인들의 매도가 상당히 좀 거칠게 들어오기 때문에 시장의 반등이 그렇게 탐탁하거나 깔끔한 맛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3월달까지는 조금은 쉬어갈 수 있으니까요. 약간은 우리가 속도를 좀 늦추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끝으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여러분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